근데 생각해보면 세상에 어느 누가 본인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려 하자 나 잡아들이면 한 달이면 대통령 탄핵될 텐데 라고 어느 누가 이렇게 겁을 줄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발언입니다.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직 대선 관련 얘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 또한 협박으로 들립니다. 들어보시죠. 좀 이따 더 많은 얘기들 엄청나게 많긴데 뭐 지금 문도 안 열었는데 뭐 아니 그 집 대문 문도 안 열었잖아요. 내가 그 대선 관련돼서 얘기하대요. 그 정진석이 있는 사람들 나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무시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진석이나 그런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비서실장 주제에 거의 뭐 이렇게 들리는데 대선 관련 얘기는 문을 열지도 않았다. 안영환 의원님. 네. 아 이게 뭐 굉장히 뭐 허황스러운 허풍 같게 들리다가도 이렇게 막 뻥뻥 대통령 협박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싶기도 하면 뭐 있어 싶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대선 때 일정 부분 기여를 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대선 때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고요. 아마 후보 시절 또는 후보가 되기 이제 전에 본인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또는 검찰총장 그만둔 정치권에 입문하려던 시절에는 주위에 사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돈을 많이 구합니다. 사실 뭐 저도 뭐 정치권에 뛰어들기 전에 많은 사람들 전화 걸어서 물어봅니다.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되면은 당 공식 조직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이미 당 후보가 되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했다면 이제 대통령 또는 저는 뭐 이제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많이 한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사람 주장에 따르면. 그러나 후보와 통화를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구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명 씨가 다 깠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뭘 한 건지. 까볼 수 있으면 깔아. 까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면은 아마 사적인 대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그렇다면은 녹취를 그대로 깐다면은 본인에게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저는 깔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빌미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뭐 당이나 윤 대통령 부부도 아마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사람 볼 줄 모른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저도 그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명태균 씨 같은 제가 보기엔 뭐 지방에 이른바 여론조사 기관을 뭐 둘이 동업을 하다가 혼자서 개업을 하고 해서 지방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선거 때마다 접근했던 그런 류의 또 그런 수준의 인물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제 올라왔는지 아마 저는 뭐 김영선 의원이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아마 동기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저는 사실 굉장히 허풍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니까 본인이 세게 나오는 그런 예.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일종의 뭐 겁박, 협박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 사건이 이제 비화되려면은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권력자와 관계 이권에 개입을 했다. 예. 당시 조언 수준을 넘어서 그렇죠. 이권에 개입했다면 이제 사건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럼 불법의 영역이죠. 뭐 그러나 공천이나 뭐 등등. 그렇죠. 거기서 뭐 아니면 또 돈을 받았다는 돈을 건넸다는지 하는데 본인이 누구를 도왔다 이렇게 도왔다 한다는 것은 불법의 영역은 아니에요. 예. 사람을 잘못 봐서 뭐 저런 사람을 어울려라는 이런 비판의 소진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불법의 영역은 아니죠. 뭐 본인 말대로 내가 오세훈 시장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했다. 누구 만나서 이런 이야기했다. 그건 불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비춰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사람 같지는 않다. 어떻게 그런 사람과 어울려서 상의를 하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태균 씨가 자신 있으면 다 까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까서 그래서 뭐 평가받는 거 평가받는 게 낫죠. 그래서 계속 저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깔 수 있으면 다 까봐라. 별거 없을 거다. 안영환 의원님. 하지만 사람은 가려 만나야 된다. 라는 의견, 개인적 의견 주고 계십니다. 명태균 씨가 만났다는 유력 정치인들이 상당합니다. 함께 보시죠.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뭐 윤 대통령, 나경원 의원, 원희룡 후보,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이준석 의원,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중에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 오세훈 시장, 이준석 대표 등등등.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정 의원님 뭐 청와대 계셨지만 괜찮으세요? 네. 목감기가 요즘 유행이라서 물 한 잔 드시고 네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죠. 네. 네. 괜찮으세요? 아니 어느 누가 세상에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협박할 수 있습니까? 검찰 나 잡을 테면 잡아봐. 나 잡으면은 한 달 안에 대통령 탄핵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고 다음 날에 농담이었어. 그러더니 또 오늘 이러잖아요. 아직 대선 관련된 문은 열지도 않았다. 나한테 무슨 녹취가 있을 줄 알고. 이게 전형적인 어떤 겁주기 수법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정치 브로커 비슷한 분들이 네.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 정도로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본인이 나 잡아가면 뭐 하야 탄핵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또 언론에는 아직 뭐 20분의 1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굉장히 걱정도 되고 또 정권이 이렇게 흔들리면 나라도 걱정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한간에는 이제 이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랄지 또 이 공천 개입 문제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본인이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권 개입만 하지 말아라, 돈 문제 조심해라. 대신에 대선에 공을 세웠으니까 팔고 다녀도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 부부의 이야기를. 그런데 그 이권 개입과 관련한 그 무엇인가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 돌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진짜 우려하고 있는 큰 문제는 더 뒤에 숨어 있을 수 있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인물들을 윤한홍 의원의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맞았던 거 아닙니까? 사람을 정확하게 봤던 것인데 왜 그러면 그 이후에도 적어도 여사는 문자를 계속 주고받았고 뭔가 그 인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좀 더 명확하게 말리지 못했던 것인가? 왜 이 인연을 이어왔던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명쾌하게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적어도 지금 뭐 더 이상 뭐가 드러나지 않아도 또 이 사람이 뭐 정치 브로커인데 뭐 이렇게 치부한다 하더라도 3억 6천 들여서 여론조사 했던 거 그게 김영선 의원의 어떤 재보선 공천과 맞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적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그 강모 씨, 강혜경 씨가 이제 다음 주인가요? 국감에 나와서 21일 날 나와서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그리고 본인이 이미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세비를 왜 반이나 떼줬다는 건지. 그렇죠. 세비 부분도 있고 대통령 여론조사, 비공식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수상해요. 세비 반 떼줬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뭔가 그 다른 상황이 있지 않고서는 오선의 김영선 의원이 어떻게 본인의 세비를 그렇게 당연한 듯이 전화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달라고 해? 이런 통화가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버젓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김영선 의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오세훈 시장한테도 본인이 명태균 씨를 소개시켜 줬더니 그 뒤에 짝짝꿍이 됐더라고. 이런 또 인터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김영선 전 의원이 일종의 좀 문제군요. 김영선 의원이 5만 사람에게 다 명태균 저기, 씨를 예. 소개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보세요. 네. 김종인 위원장도 7월 달에 이제 처음 만난 게 아니고 네. 그 전에 4월 재보선 직전에 만났다는 거예요. 예.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를 소개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얼굴을 봤으니까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던지 어떤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명태균 씨 전화를 받았을 거고 예. 받았더니 김건희 여사가 바꿔서 후보 좀 만나주세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7월 4일 날 2021년에 만난 것인데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김영선 의원이 뭔가 또 작동을 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보면 그 소개시켜준 사람들 다 김영선 전 의원이네요. 다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좋은 분을 좀 소개시켜줘야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정치 브로커다, 한심한 사람을 왜 곁에 뒀나, 뭐 안타깝다 이런 네. 말로 그냥 말 수는 없는 그렇군요. 상황이 돈 문제가 걸려 있다. 전개되고 있네요. 오늘 조간신문들이 일제히 사설로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사태를 대한민국 조간신문들은 어떻게 비판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주요 사설 일제히 비판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명태균은 뭘 믿고 협박하고 용사는 뭐가 캥기는 게 있니? 동아일보, 거강꾼인지 협작꾼인지 듣보잡 인물의 한국 정치가 왜 놀아났니? 아주 동아일보 세게 썼어요. 서울신문, 참담해지는 정치 브로커의 황당한 주장들. 한겨레신문, 더 큰 의문과 반발만 키운 대통령실의 명태균 해면. 그러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모두 다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의 황당한 주장이다. 거강꾼, 협작꾼, 듣보잡이다. 뭐 이렇게. 그러나 이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 사설에서 대통령실이 왜 해명을 저렇게 해서 더 의혹을 키우느냐라고 질타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설들이 실렸습니다. 한눈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은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1년 9월 경선 후보였던 윤 후보 창원 방문 당시 명 씨가 윤 후보 가까이, 윤 대통령에게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었다라는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윤한홍 의원 한 명뿐이겠습니까? 경고했던 인물이. 자, 그럼 한동훈 대표는 이 명태균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당 그리고 한 대표의 입장이 좀 조용했어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입장 나왔다는데 들어보시죠. 다수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국민들께서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정치 브로커가 감히 자기에게 어쩌겠냐 이런 식의 말도 하던데요.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인 얘기들이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신빙성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데 쭉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의 정체는 정치 거강꾼이다. 그런데 정치 거강꾼의 한마디 한마디에 여권의 기상도가 달라진다? 이건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도 여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정치 거강꾼의 일거수일투족에 희비가 뭐 일희일비한다? 이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실 당에서는 우린 명태균이랑 알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인데 저거 한마디에 왜 저렇게 끌려다니느냐라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 그 주체가 대통령실이 생략돼 있는 한심하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 발언까지 나왔습니다.